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한인 할머니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계 간병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캔사스시티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휴스턴에서도 10대들 간의 총격으로 17세 소녀가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월 워싱턴주에서 등반 중 실종된 한인 산악인 3명 중 마지막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싫다는 응답자가 36%로 사상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 할머니 2명이 숨진 요양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국계 남성 직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 정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요양원 측도 굳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동부 지역 다이아몬드바시의 조용한 주택가 요양원에서 할머니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 올해 40살의 중국계 간병인 지안춘 리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이곳 요양원에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은 한인 유니스 김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한인 여성 등 노인 6명과 용의자 리 씨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저희가 막 따져 물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쁘시죠? 알죠. 근데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 사이트에 따르면 이 시설의 월 거주비는 3,000에서 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인근 다른 2개 주택에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과거 주택들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운영해오다 다이아몬드바시가 2019년 주택가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주택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have another property further up on Highland. I believe she's the daughter that manages. They always really quiet. I don't even actually know how many people working there. But I just know there's 3 employees and the owner. They come by every day.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국에 따르면 이 요양시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노인 건강과 안전 등의 문제로 7건의 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수차례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공범이나 별도의 추가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arrested for murder. This was only pertaining to this case, sir. We have no knowledge of any suspicious activity of the home care itself. 경찰은 피해자들이 총격 살해됐다는 최초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인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된 용의자는 내일 인정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젯밤 캔자스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휴스턴에서는 10대들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30분 캔자스시티의 한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구의 남성 시신과 1구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6명의 총상을 입은 부상자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3명의 신원을 공개하며 모두 20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격 당시 주차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고 전했지만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톤 루카스 시장은
3명의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보내며 새벽에 발생한 총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남성 1명을 구금해 증거를 수집 중으로 최대 2만 5천 달러의 보상을 약속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 휴스턴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세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휴스턴의 한 회사 밖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 두 그룹이 언쟁을 벌이다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17살 소녀가 현장에서 숨지고 18살 소녀와 18살, 20살 남성이 총격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최소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이 더 있었다며 영상이나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한인 등반 원정대 실종 사건의 마지막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워싱턴주 셀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올해 66살의 윤 박 씨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19일 콜척피크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한미 산악회 소속 등반인 3명 중 1명입니다. 박 씨의 시신은 실종 현장을 지나던 여성 등반객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박 씨가 구조대에 접근이 어려운 기슭에서 발견돼 구조 헬기를 통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이 수습되며 원정 등반에 나섰다 실종됐던 한인 산악인들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100도를 넘는 폭염 속 하이킹을 나섰던 아버지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텍사스주 빅밴드 국립공원 하이킹에 나섰던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어제 저녁 6시쯤 긴급 상황에 처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으며 출발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이들 부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빅밴드 국립공원 지역의 날씨는 119도까지 올라 하이킹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날씨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더운 여름철 하이킹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한낮 시간대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에 머물러야 하고 평소보다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킹에 나섰던 부자가 발견된 지점은 공원 내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펜타닐 반응이 검출돼 아기의 부모가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사라토사에서 사망한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조사한 결과 치사량의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아기는 사망한 후에도 6시간 동안 소파에 엎드린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아기의 아버지 니콜라스 알렉산더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반응이 없는 상태인 아기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인 카리사 알렉산더는 집안에 아기와 함께 있었지만 남편 니콜라스가 발견하기 전까지 아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니콜라스와 카리사를 아동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아기가 펜타닐을 복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했다며 신문을 받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니콜라스와 카리사는 사라소타 카운티 교정시설에서 보석 불어 상태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 복용을 통한 영유아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23일 네바다주 경찰은 펜타닐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8개월 아기의 부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아기의 부모가 다수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뉴저지 아덴하이트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메탄페타민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역시 타살로 판명됐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루이지애나에서 사망한 1살 된 아기 역시 펜타닐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됐으며
아기가 있었던 방에는 헤로인과 코카인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캐너 경찰서 경감은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현장 출동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젠 그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출국을 거부한 채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간 비자가 만료된 이후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의 수는 85만 명 수준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 외에는 비자 면제국 중 하나인 스페인 국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칠레와 영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34만 명이 무비자로 입국 후 이 중 0.9% 상당인 3천여 명 수준이 체류 기간을 넘긴 뒤에도 출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유학생 비자 소지자 6만여 명 중 1,000여 명이 학생 비자가 종료된 후에도 출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팬데믹 이후 해외 입국자가 다시 늘면서 체류 기간을 지나서도 국내에 남아있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선배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한 노병.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에서는 강인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노병 뒤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의 명단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73주년 한국전 기념식이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도 이번 행사의 자리에 먼저 하늘로 떠난 전우들을 기억했습니다. 손등 가득히 보이는 굵직한 주름에서 볼 수 있듯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미군 참전 용사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국가를 부르며 애써 떨리는 손을 가다듬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에서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했던 존 루소 씨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우리가 갖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미군을 포함한 그 유엔 군들의 그 피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별하고요. 또 한미 동맹이라는 게 우리 안보와 외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념식에는 한미 관계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 굳건한 동맹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항상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동맹 국가를 그 국가의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좀 더 스트롱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한국전 73주년 기념식은 플러튼을 비롯해 워싱턴 DC, 휴스턴, 하와이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거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미군 참전 용사들은 전후 70년 동안 한국이 이뤄낸 성장을 보며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싫다는 응답자가 3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수요일 경제 실적에 관한 연설을 하며 재선 캠페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인 가운데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공화당이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시키고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낙태약도 시중에 못 팔게 만들고 있다며 연방법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대선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왔다며 자신의 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대선 주자의 대립 속에 어제 발표된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도는 33%, 바이든 대통령은 32%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싫다고 답한 응답자가 36%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당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는 응답은 5%에 그쳤고 2012년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 대선에선 부정적 의견이 3%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은 이처럼 양당의 선두주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BC는 어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걱정한다는 답이 각각 60%, 58%나 나왔습니다. 이는 응답자들이 두 후보의 나이를 고려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만큼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걱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지층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우체국이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표를 훔쳐 도용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올 상반기 우편물 강탈 신고가 총 305건 보고됐다며 이는 2022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편물 강탈 및 도난 신고 사례가 급증하자 가능하면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체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했으며 매일 우편함을 확인해 편지 등 우편물을 수거하는 것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편 배달원에 대한 공격에 따른 우편물 도난 신고는 총 412건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편물 강탈 및 도난 사건은 우체부 공격은 물론이고 우편함을 노려 주민들의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훔치거나 심지어 우체통에서 편지를 훔치는 사례까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보고한 체크 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 6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접수된 우편물 도난 신고 건수 30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우편검사국은 우편물 도난 급증이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범죄 패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인들은 주소 변경 서비스를 3,300만 건 신청해 우편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를 악용해 체크나 크레딧 카드를 훔치는 범죄가 생겨나면서 2021년 30만 건의 위조 우편물 사용이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위조 수표 7,700만 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챈 체크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750명을 상대로 500만 달러를 갈취한 범죄 조직 6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호텔에 난입한 노숙자가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제압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3시 48분쯤 LA 다운타운 리틀도크에 자리한 미야코 호텔에 흉기를 소지한 노숙자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숙자는 직원과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총기를 사용해 흉기를 든 노숙자를 제압했는데 경찰은 총격을 당한 노숙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숙자가 회복되는 즉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바업소가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25분쯤 라치몬트 빌리지에 자리한 보바업소에 도둑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에 침입한 절도범은 금전 등록기 인근을 뒤진 뒤 전자기기들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 몇 달간 2번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업소 상인들은 절도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라치몬트 빌리지의 상점들 역시 최근 이와 유사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절도범과 약탈범들에 대한 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박했던 러시아 용병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란 사태에 서방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Let me emphasize, we gave Putin no excuse to blame this on the West or to blame this on NATO.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이번 사태의 파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고히 밝혔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As we're speaking here right now, Ukrainian forces are still fighting for their country. 지난 24일 반란 사태 종료 후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이틀 만에 육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행진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책을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러시아 정부를 전복할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Целью похода было не допустить уничтож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и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х лиц, которые своим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верш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шибок в ходе СВО. 앞서 모스크바 진격 직전에 러시아 국방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망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다시금 정당화한 겁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 속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가량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